예, 예, 다시 해볼까요? 네. 저희가 진자의 관성 모멘트가 필요한데 그 관성 모멘트 이제 오른쪽 사진을 보니까 이 집중 질량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고 생각이 ML 제곱으로 음, 하기에는 이제 음, 음, 어느 정도 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음,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그냥 ML 음, 제곱으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2분의 음. 1 ML 제곱으로 설정하는 게 좀 더 타당한지 아,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워낙 교과서에서 2분의 1 ml 제곱을 많이 봐서 그런 거거든. 2분의 1 ml 제곱이라고 하면 이제 그 어떤 그 균질한, 이렇게 이제 진자를 생각할 때, 까만색이네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또 왜 까만색이 나올까요? 아, 이게 슬라이드 쇼를 안 해서 그렇구나. 예. 음, 잠깐만요. 음, 어떻게 갑자기 PPT 화면이 이상해졌다. 그죠? 생각하겠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2분의 1 ml 스퀘어라는 것은 이제 그 어떤 호모지니스 그 질량 분포가 일정한 그 보통 막대에 대해서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집중 질량인 경우는 ml 스퀘어로 하면 되겠죠. 여기 보면 이제 아까 18페이지라고 했나요? 아, 예. 이렇게 못 찾겠지? 네, 여기 있네요. 예, 뭐 말 그대로 우리가 진자를 볼 때 이렇게 어떤 이게 막대로 보면 이제 여기 무게중심이 이게 중앙에 딱 있다고 볼 때는 이제 요 길이가 L이라고 할 때, 그죠? 요 무게중심에 대해서는 2분의 1 ml 스퀘어라고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죠. 근데 사실은 지금 근데 그 힌지가 요거잖아.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필요한 관성 모멘트는 요 로테이션 힌지에 대한 거죠. IG 플러스 MK 스퀘어 이렇게 계산해야 되지. 여러분들 많이 해봤잖아요. 그럼 3분의 ml 스퀘어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질문에 대해서 사실 3분의 1 ml 스퀘어를 쓰면 됩니까? 이 질문이 더 정확한 질문일 거예요. 근데 지금 진자는 질점 진자로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요 어떤 이게 어떤 연결봉의 질량은 없다고 보고 여기 M이 집중되어 있다고 봐도 문제 없습니다. 예. 어차피 모델링 오차는 있기 마련이고 길이가 이럴 때 요 힌지에 대한 질량 관성 모멘트는 ml 스퀘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됐나요? 조금 더 질문하든지. 입니다. 예, 예, 이해됐습니다. 예. 또 자유롭게 다른 질문 가볼까요? 네, 여러분들 질문을 좀 받은 다음에 리뷰를 간단히 하고, 네, 오늘을 또 마지막 종강 시간이니까 너무 오래지 않게 1시간 이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망설이지 말고 자유롭게, 예, 여러분들의 질문이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교수님, 추가 질문 있습니다. 예, 예. 그 트롤리 카트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제가 잘 모르고 전달함수를 구해봤었습니다. 이제 음, 전달함수를 구했을 때 이제 음, RHP 폴이 하나 존재했었는데 그럼 그거에 역진자인 대해 경우 그렇죠. 예, 역진자인 경우에. 예, 맞습니다. 그럼 그렇죠. 역진자에 대해서 이제 RHP 폴이 있어서 이제 근계적을 그렸더니 음, 그, 그 전달함수의 형태를 보니까 분자에는 음, 또 S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음, P 개인을 아무리 음, 증가해도 음, RHP4에서 이제 0으로 수렴하는데 그러면 항상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음, 그럼 이제 P 제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시뮬레이션에서 보면은 음, P 제어로 어찌됐든 음, 계속 잡는 게 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음, 그 음, 두 개가 저는 상충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게 P 음, 제어가 가능한 건지 그거의 질문입니다. 그거 피지어가 어떻게 보면, 저번에 그 수업 시간에 봤던 피지어는 그건 제어가 되고 있지 않다고도 볼 수 있죠. 수렴 안 하고 있잖아. 그때 수렴 안 했잖니? 계속 흔들리기만 했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고 보면 되겠죠. 그 개인의 범위를 구해봤니? 구해보니까 그 PD 개인인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개인의 범위가 나왔니? PD 제어인 경우까지 해봤어? 전달함수 구하고 그래서 루트로커상에서 그 페로프 시스템에 안정한 개인의 범위를 구해봤어?
입니다. 그냥 전달 함수만 구해보고 P 개인만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러면 이제 어떤 개인에 있어도 이 페르프 시스템이 폴이 항상 어, 랩탑 플레인 넘어가지 않는다. 예, 그, 음, 한계가 이제 항상 음, RHP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PD 제어 이상부터 해야 안정하다고 이제 음, 생각이 음, 들었습니다. 전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전달함수 해석에 대한 것도 과제에 일부 포함시켰었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 좀 부담을 이번에 줄이려고 이제 그런 부분을 뺐는데,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피지어면은 현재 오차만 보고 이렇게 넘어지면은 이렇게 잡고, 이렇게 넘어지면 이렇게 잡고,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제어가 되고 있는 거냐고 볼 때 이건 제어가 안 되고 있는 거라 볼 수 있죠. 어쨌든 그 목표 자세를 못 잡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그 생각 깊게 못 했는데,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예, 이해됐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또 다른 질문 기다리겠습니다. 뭐, 교과 내용 외에도 뭐 자유롭게 하고 다른 질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한 학기 동안에 어쨌든 이 과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나름대로 많이 그래도 얻었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렵다 이렇게 느낀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뭐 제어라는 것이 이런 면이 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으면 좋겠다는 것이 내 목적이었는데 뭐 그건 워낙 개인차가 심할 거야 아마. 그런데 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뭔가 느꼈다면 뭐 소득이 있는 거죠. 네, 그런 질문도 괜찮아요. 꼭뭐 디테일한 어떤 어떤 시뮬레이션에 관련된 거 아닐지라도. 네. 네, 망설이지 말고 질문을. 교수님, 예. 그, 어, 이제 시뮬레이션 코드 작성할 때 멘토링 같은 경우에 음. 24일까지 기계간 402호 방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음. 혹시 그 방문하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걸 정할 어, 수가 제, 없지. 어떻게 정하겠니? 그냥 눈치껏 하세요. 눈치껏. 예를 들어 새벽부터 오면 안 되겠지. 그 밤 11시에 오는 것도 좀 거시기 한데, 가서 어차피 학교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준비해 와서 딱 가서 지금 가능하냐? 가능하다면 그냥 뭐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해결할 그러면 수밖에 없어. 혹시, 그 김용국 조교님한테 뭐 따로 연락을 드려가지고 뭐 되는 날 잡고 그렇게 해도 내가 볼 땐 상관이 그건 없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네, 워낙 사람이 많아서 이걸 네네. 갖다 약속을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해. 그냥 여러분들이 수시로 가요. 수시로 가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야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기초적인 코드가 나와야 되겠지. 그래야 여러분들 그거에 대한 솔루션으로서 이렇게 해봐라는 멘토링이 가능하겠죠. 처음부터 뭐 이렇게 속된 말로 그냥 처음부터 알려달라. 그런 방법이 없지. 그건 이제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그 강의 동영상 그걸 다시 보면서 그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고, 코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꾸 막힌다. 그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가지고 가면 그때는 이제 멘토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가서 물어보고, 만약에 좀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찾아가고,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약속 잡는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이 숫자가 너무 많아. 예. 예, 다음 질문 내지는? 예, 예. PID 말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주세요. 어떻게 뭐. 음. 예를 들면 약간 강화학습이나 그런 방식도 적용해서 해도 되는지 그건 궁금합니다. 뭐 엑스트라로 하면 좋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PID에서 해보고, 예를 들어서 뭐 러닝 컨트롤 쪽에 만약에 지금 전공자라고 한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결국 개인을 잡는 문제거든. 그쪽으로 해서 어떤 주어진 모델에 대해서 어떤 모델이 없이도 할 수 있죠.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거야 뭐 누가 그걸 오히려 더 좋은 거죠. 예, 그래서 기본적인 근데 이제 시뮬레이션 요구하는 것은 수행을 하고 그거 없이 하는 것은 별로 그게 될 수가 없지. 기본적인 PID 컨셉 위에서 뭐 방금 얘기했던 뭐 레인포스 러닝이라든지 뭐 다른 뭐 뉴럴 네트워크라든지 여러 가지 뭐 지능 지역 기법을
적용해서 개인을 설정하는 것도 해볼만 하겠죠. 네, 근데 내가 볼 때 큰 효과 없을 거예요. 네. PID로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일 것이고, 효과 없다는 게 그게 이제 쓸모없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런 것은 그런 어떤 기법에 의해서 그걸 느껴보는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역시 PID가 중요하구나. 그게 기본이구나. 이거의 바탕이 중요하고 그런 걸 느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쪽에 뭔가 지식이 있다면, 좋죠. 좋습니다. 예, 또. 예, 질문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공기에서 나오는 토크에 대해서 컨트롤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실험을 할 때는 무동기에 들어가는 전압을 제어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얻은 개인이 진짜 실험할 때는 가깝게도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가서 완전히 예. 처음부터 개인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닐까요? 대추적인 가이드가 될 수 있죠. 그 어떤 비율은, 일단 어떤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비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 개인의 비.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개인, 어이구야. 거긴 좀 어딘지 모르게 시끄럽네. 개인이 4개가 나온다고 할 때, 예를 들어 K1, K1, 2, 3, 4의 개인이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션에서 예를 들어서 10, 20, 30, 40이 나왔다. 그럼 1대 2대 3대 4가 된다는 거잖아. 예를 들면. 그러면 실험에서는 그 비율은 유사할 거라는 거예요. 그 비율은. 거기에 따라 절대적인 어떤 그 상수 어떤 그거보다 값이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거든. 그런 차이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개인의 비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주면 뭐 계속 질문을 1시간 정도 진행하고 마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 시뮬레이션 그 강의 자료 그 리뷰가 좀 필요하다 그런 얘기해도 좋습니다. 예, 어떤 특정 페이지를 얘기하고. 예. 교수님, 실험 네. 외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예,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저희가 페루프 시스템에 대해서 과도응답을 할 때는 1 플러스 뭐 KGS분의 KG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스텝 인풋을 구하든 그런 식으로 얻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주파수 응답, 나이키스트 플러시든 아니면은 보드 플러시든에 대해서는 1 플러스 KGS분의 KGS가 아니라 그냥 GS나 아니면 KGS에 대해서만 그렸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오픈룹에 대해서 그 나이키스트 이런 거를 그린 건데 그게 페루프 쪽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지 그게 질문 사항입니다. 그게 나이키스트 이론이었죠.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글쎄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나이키스트 크리터리언 자체가 그거였지. 그러니까 이제 페르프 시스템의 특성 방정식은 1 플러스 KGS 이꼴 0 이거지. 그런데 나이키스트 플러스는 KGS 또는 KLS에 대해서 플러스를 하죠. 그게 나이키스트 이론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굳이 질문을 그렇게 한다면. 맞죠? KGS 또는 KLS는 룹 트랜스 펑션. 그러니까 제어기, 플랜트, 센서의 전달함수의 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거기에 싱글 게인 K가 곱해진 형태. 그걸 우리가 오픈 룹 트랜스 펑션이라고 정의를 했다는 거죠. 그 오픈 룹 트랜스 펑션에 대한 주파수 응답, 즉 극좌표 선도를 가지고 페르프 시스템의 안정성을 판별했죠. 그게 나이키스트 크리터리언이었지. 왜 이렇게 질문을 그렇게 한다면 난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네요. 예. 네, 이해됐습니다. 예. 정의를 순간 깜빡했군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어쨌든 이번 주, 다음 주, 글쎄, 여러분들 여러분들 개개인 일정이 조금 다를 테니까 어쨌든 시뮬레이션 코드 작성하는 거 일단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집중하고 기말고사 전에 집중하고 어느 정도 이제 그 결과를 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정리하는 것은 이제 차근차근 나가면 되겠죠. 그 시뮬레이션 코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단 조언을 이렇게 정해준 이유는 서로 파트너를 정해준 이유는 이제 서로 상의를 하라는 얘기예요. 코드를 이렇게 공동으로 작성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서로 작성을 해.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에 막힌다. 그럼 서로 크로스 체크하면서 그 코드를 만들어 가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도 해결이 안 될 때 조교를 찾아가는 거죠. 예, 그래야만 멘토링이 좀 수월하겠지. 네. 일단은 파트너끼리 상의를 하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예, 예, 뭐 3학년들 뭐 창의 설계에서도 보면은 다들 뭐 수월하게 잘해. 예,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문제 없을 거예요. 예. 예. 또 질문을 기다립니다. 예, 그럼 여러분들 질문을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뭐 간단히 조금만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뭐 글쎄요, 이걸 다시 리뷰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이렇게 이제 카트 진자 또는 트롤리 진자 보통 이제 크레인 시스템에서는 트롤리라고 하거든요. 트롤리 운동 방정식 그다음에 진자는 페일로드가 되는 거죠. 이제 구동기 입력은 싱글이죠. 단일 입력이 들어가서 제어 변수는 2개예요. 제어 변수 4개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포지션과 벨라시티를 동시에 제어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포지션을 제어하든 벨라시티를 제어하든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포지션을 100m 가면서 내가 말 잘못했네요.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속도를 맞춰가면서 포지션을 트래킹하는 문제로 정의할 수도 있죠. 예, 내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포지션과 벨라시티 또는 각도, 이건 이제 신자의 자세가 되겠죠. 또는 각속도. 여기에서 선택적으로 이렇게 포지션과 어떤 자세 이렇게 제어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트롤리의 벨라시티 속도와 진자의 자세 이렇게 제어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또는 둘 다 속도 이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진자의 속도를 제어한다? 그런 것은 흔하지 않죠. 먼저 진자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진자는 평형점을 유지하는 것이 보통의 문제고 근데 이제 그 트롤리를 위치 제어할 것이냐 속도 제어할 것이냐는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동하는 중에는 속도 제어 문제가 더 중요할 것이고 파이널 이제 목적 어떤 지에서는 그때는 이제 포지션 제어를 해줘야 되겠지. 예, 그러니까 이제 속도 제어를 가다가 포지션 제어로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시뮬레이션까지 필요 없는 것 같고 어떤 목표 위치에 대해서 위치 제어 그리고 어떤 목표 자세라는 게 뭘까요? 흔들리지 않는 거니까 정상 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평형점을 유지하는 거, 역진자 같은 경우는 역진자 위치를 자세를 제어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싱글 인풋에 대해서 투 아웃풋 출력 2개를 제어하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언더 액큐에이션 시스템이라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여러분들 코드를 만들 때 다시 얘기하지만 그냥 나의 어떤 그 가상의 크레인 시스템을 내가 만든다 이런 개념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지금 뭐 미분 방정식을 갖다가 지금 수치적분한다. 물론 이제 그 과정은 수치적분이지만 내가 크레인 시스템을 지금 컴퓨터 상에서 버추얼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운동 방정식을 유도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순환문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순환문을 만들어서 일단 수렴을 시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그 자유진자 운동, 그렇죠? 어떤 진자 운동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죠. 프리모션부터 확인을 하고, 이게 됐다. 프리모션까지 확인했으면 여러분들이 버추얼 크레인 시스템을 만든 거지. 버추얼 카트 펜듈럼 시스템을 만든 거라고 보는 거예요. 프리모션까지 확인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제어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크레인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고, 크레인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제어 룩을 이제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서 이 명령에 대해서 위치 명령과 자세 명령에 대해서
이제 제어 시스템을 이제 꾸민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요거는 가상의 크레인 시스템이에요. 알케이프 알고리즘으로 구현한 크레인 시스템. 그래서 이건 구동기 입력, 요 제어 입력이 되고,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에서 반드시 구동기 입력 제한을 고려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요건 이제 처음에는 제한을 걸지 말고 일단은 그 프리모션부터 보고 그다음에 제어를 한다면은 이렇게 구동기 입력 제한을 걸어줘야겠다.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뮬레이션 코드를 만든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펑션 RK4에서 이건 이제 가상의 크레인 시스템이죠. 그다음에 이 제어기에 해당되는 함수를 하나 만들 것이고, 그다음에 메인 함수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또는 더 디테일하게 더 자를 수도 있지. 이 RK4 루틴도 뭐 여러 가지 더 모듈화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뭐 1차 미명 4개 정도니까 하나의 함수로 다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 미방이 개수가 이제 늘어나면 이 하나의 함수로서 이걸 다 처리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비효율적이죠. 코드 모양새도 안 좋고.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PID부터 이제 구성을 해보는 거죠. 예, PID를 구성을 해서 뭐 다시 한번 보면은 이건 이제 2m 목표 위치에 가서 굉장히 크레인이니까 지금 무거우니까 이게 500kg짜리란 말이에요. 굉장히 묵직하게 느껴지잖아요, 벌써. 예, 안 맞으니까 조금 더 움직이지? 네. 구동기 제한을 고려를 해야 한다는 거. 구동기 제한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해보라고 했죠. 점점점 구동기 제한을 낮춰보란 말이에요. 제어가 안 될 때까지. 뭐 잘 수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수렴은 프리모션을 통해서 수렴하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제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는 안 되는 걸 확인하세요. 안 되는 거. 구동기 제한이 얼마까지 내려가니까 더 이상 제어가 불가능하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다음 아까 누가 질문했듯이 P, PD, PID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차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예, 여기 구동기 제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디스터번스 입력을 꼭 넣어봐라. 디스터번스. 일단 정연파를 흔들어 봐라. 예. 당연히 너무 그 외란 입력의 진폭이 크면 제어 안 되겠죠. 예. 그것도 한번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동기의 입력에 대해서 도대체 디스터번스 인풋에 그게 얼마 때까지 제어가 되느냐. 이 디스터번스 인풋이 어느 선을 넘어가면 이 제어가 불가능하냐.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그 위치 제어 입력은 PID로 구성을 볼 때는 P, D, I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자세 제어 입력은 P, D, I 이렇게. 그래서 위치 제어 입력과 자세 제어 입력이 합해서 구동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위치 제어와 자세 제어를 동시에 한다는 것은 서로 힘겨루기지. 힘겨루기. 그러니까 위치 제어도 돼야 되고 자세 제어도 되니까 위치 제어 오차에 대해서 유한이 발생되고 자세 제어 오차에 대해서 유토가 발생되고, 이것이 이제 구동기로 단일 구동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힘겨루기는 뭐에서 결정되겠어요? PID 개인에서 결정되는 거죠. 너무 개인이 위치 제어 쪽에 개인이 크다. 상대적으로 자세 제어는 잘 안 되겠지. 근데 자세 제어 개인 쪽이 더 크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위치 제어는 성능은 좀 떨어지겠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적절한 그 밸런싱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과서에서는 그런 걸 어떤 그 주어진 스펙에 대해서 계산을 하지만 이 시뮬레이션에서는 그런 전달함수 기반으로 그 어떤 개인을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여러분들 복잡하다는 걸 이미 교과서에서 많이 느꼈잖아요. 그런 어떤 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근데 분명히 필요하죠. 근데 시뮬레이션에서는 적절한 튜닝을 통해서, 적절한 PID 개인 튜닝을 통해서 이 위치 제어와 자세 제어가 서로 이제 어떤 힘겨루기 하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구동기의 토크를 서로 나눠 쓰는 거지. 제어 입력, 위치 제어 룹에서의, 그다음에 자세 제어 룹에서의 제어 명령이 발생되는데, 이게 서로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때 위치 제어와 자세 제어를 동시에 이룩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시뮬레이션 할 때는 동시에 하지 말고
위치 제어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루프를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자세 명령 주지 말고 따로따로 해보라는 거예요. 위치 제어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자세도 해보고, 나중에 동시에 해보고, 이렇게 단계로 밟아가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려고 하지 말고, 위치 제어, 자세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위치 신경 쓰지 말고 자세 제어만 해보고, 특히 역진자인 경우 그렇죠. 역진자인 경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감을 잡은 다음에 위치 제어와 자세 제어를 동시에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순서를 밟아가라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프리모션부터 봐야 되고, 이 프리모션이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제어룹을 꾸민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일단 버추얼 크레인 시스템을, 버추얼 카트 펜들론 시스템을 일단 제작을 제대로 해 놔야 되지. 그 상황에서 이제 제어 시뮬레이션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스테이트 피드백은 이렇게 LQ를 이용해서 네 개의 개인을 뽑아낼 수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개인을 한번 잡아보라는 겁니다. 네, PID 개인과의 차이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시뮬레이션이죠. 그래서 실험에서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PID 입력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이 부분은 모델링이 돼 있지 않죠. 모델에서 이건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터 드라이버와 모터와의 일렉트리컬 다이나믹스, 요게 모델에 제외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에서 변환 관계도 지금 모델에서 제외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원한다면 이런 것까지 모델링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지. 네, 여러분들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델 제외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기 PID 제어 입력이 바로 토크로 들어간다 이렇게 가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예. 이 전압과 전류의 관계는 다이나믹 관계, 원래는 다이나믹 관계거든. 어떤 전압 명령에서 바로 커런트가 발생해서 토크 상수 곱해서 토크가 나온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네. 네, 리니어 모터는 여러분들 400여 가서 갖고 가서 보세요. 지날 때 그냥 저기 기계관 올릴 있으면 가서 보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스트로크가 한 1.3m쯤 될 거예요. 그 길지가 않아요. 네. 아, 여기 있네요. 그래서 6월 20일 오전까지, 그렇죠? 오전 12시 예약. 예. 레포트는 프리모션을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펀치롤 시뮬레이션, 노멀 펜들럼, 그 다음에 인버티브 펜들럼, 그 다음에 구동기 입력 제한, 외란 입력 효과, 이런 걸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다. 이런 디스커션이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실험은 PID만 하도록 지금 조교가 프로그래밍을 해놨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행을 하면 됩니다. 네. 예, 또 여러분들 질문이 준비됐을 거 생각하고, 예,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예, 저 1차학번 이수민인데요. 예? 그 강의자료 맨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해야 할 거를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예시예요, 예시. 요 정도는 예. 해야겠다는 건데.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이번에 응? 스테이트 피드백도 저희가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시뮬레이션에서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결국에 저희가 각도랑 위치까지 전부 다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 시스템으로 구현을 하면 되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거죠. 다시 들어가면. 이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싱글 인풋이죠? 싱글. 구동기 입력 하나니까. 근데 아웃풋은 지금 이제 그 카트의 포지션과 그 진자의 자세, 이렇게 두 개가 되는데, 여기 카트 포지션이죠. 그 진자의 자세 요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웃풋은 X 세트하고, 입력은 싱글 인풋이죠. 싱글. 그러니까 이제 선형 모터의 단일 입력으로 모터의 위치와 카트죠. 그 다음에 펜들럼의 각도를 동시에 제어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개인이 이렇게 1/4, 4개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K1, K2는 X 포지션 제어에 대한 PD 제어 개인과 같고,
X3 K4는 진자의 자세 제어를 위한 PD 게인과 같다고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를 했죠. 예.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트 피드백을 하면은 적분 제어를 하려면 스테이트를 오그멘트 시켜줘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문제 같은 경우는 PD 제어만 해도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거든. 근데 PID 제어에서는 P, PD, PID까지 해봐라. 왜냐면 근데 스테이트 피드백을 한다는 얘기는 물리적으로는 요만큼만 한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적분 제어 입력까지는 이 스테이트 피드백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만약에 적분 제어 입력까지 넣으려면은 적분 스테이트를 요거를 새로운 스테이트로 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 X3, X 이렇게 정의를 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A 매트릭스가 4x4가 아니라 6x6가 돼야 되겠죠. 네, 제대로 이해하는 학생들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 6x6의 시스템 매트릭스 A에 대해서 LQR이라는 커맨드를 쓰면 이렇게 개인이 그때는 6개 K 1, 2, 3, 4, 5, 6까지 6개의 개인, 1/6 개인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지. 그러면은 그건 이제 진자의 자세와 카트의 포지션에 대한 PID 입력과 물리적으로 동일하지. 내 말이 이해되나요? 네, 교수님. 네. 만약에 센서에 의한 바이어스 같은 게 없다고 치면은 사실 그 LQR 제어나 그 스테이트 피드백 제어에서는 I 제어기가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I 제어기를 시뮬레이션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어그멘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좋을까요? 뭐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네, 이거는 알겠습니다. 어떻게 판단하냐면 원래 기본적으로 중력을 버티는 시스템은 반드시 적분 제어가 없으면 제어가 안 됩니다. 보통 기본이에요. 근데 이제 그 역진자면 이렇게 되죠. 역진자. 그러니까 이제 중력의 영향을 받기 전에 얼른 잡아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제 PD 제어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뭐 어떤 이렇게 각도를 유지하는 문제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 각도를 유지하려면 넘어지려고 쭉 밀리겠죠. 네, 그러니까 이때는 적절치 않은데 어쨌든 역진자 제어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 오차가 벌어지기 전에 바로 잡아버리기 때문에 PD 제어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PID 제어 입력에서도 PD 제어만으로도 가능할 것이다. 근데 적분 제어까지 포함되는 것은 이 외란 입력에 대한 정상 상태 오차를 줄이는 효과. 너무 교과적인 상식이죠. 여기 시뮬레이션에서도 본 것이 그거죠. 여기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PD나 PD 잘 잡죠. PID나 유사하지. 근데 여기서 지금 정상 상태 오차가 얼마인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 정상 상태 오차가 아무래도 PID인 경우가 더 작겠죠. 예를 들어서 위치 제어를 했는데 뭐 PD를 했더니 지금 물론 이제 이 정상 상태 오차를 보려면 모델에다가 디스터번스를 넣어줘야만 되는 거예요. 디스터번스 없이 시뮬레이션 했다. 그럼 아주 깨끗한 뭐 그냥 오차를 0으로 수렴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디스터번스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상 상태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때는 PD와 PID의 오차가 이제 발생하겠지. 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폴 플레이스먼트, 즉 스테이트 피드백, LQR도 스테이트 피드백이죠. 개인을 잡는 방법만의 차이가 있는 건데 이때는 이제 그런 것까지 디스커션을 하고 싶은 친구들은 더 하세요. 더 하는 건 뭐 좋은데 내가 볼 때 여러분 뭐 거기까지는 굳이 필요하지 글쎄 뭐 그건 개인적 판단이지. 또 질문 받겠습니다. 교수님, 예. 저희가 PID랑 스테이트 피드백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음. 노멀 펜듈럼이랑 인버티드 펜듈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위에 프리모션에 대해서는 초기 조건이 45도랑 135도가 존재하던데 여기 밑에서 PID도 이제 똑같이 초기 조건 45도랑 135도에 대해서 이 제어기 설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 초기 조건은 이건 예시를 들은 거고 예.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알아서 이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리모션을 만들기 위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룬지쿠타 루틴을 만들었어요. 미분방 정식 모델링 해가지고. 근데 초기 조건이 0이야. 입력도 없어. 그냥 시뮬레이션 룹을 돌려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아무 것 일도 안 같습니다. 일어나죠. 그게 정답이죠. 그렇죠.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초기 조건을 주고 시뮬레이션 시작하면 얘가 초기치에부터 중력의 영향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흔들거리겠죠. 그래서 멈추겠죠, 언젠가. 뭐 이걸 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역진자인 경우에는, 역진자도 시뮬레이션에서는 실제 여러분들이 역진자 시에서 이걸 딱 맞추기 힘들죠. 근데 시뮬레이션 어차피 수학 모델이기 때문에 180도를 주면 안 움직이지. 딱 정확히 서 있겠지, 이렇게. 이걸 넘어뜨리려면 180도에서 벗어난 입력을 줘야지. 그래야만 똑 떨어지지. 네? 그러니까 초기치를 180도로 준다.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물론 여기다가 외란을 준다. 그럼 얘는 이제 흔들리면서 넘어지겠지. 물론 그런데 외란이 없는 상황에서는 초기치를 180도로 주면은 요런 초기치에 대해서 RKF 루틴을 열심히 순환시켜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러면 초기치를 근데 약간만 주면, 뭐 179도도 좋겠죠? 약간 이렇게 초기치를 주면 중력 영향으로 뚝 떨어지겠죠, 이렇게. 그러다가 이렇게 멈추겠지. 그죠? 하나 예시가 되는 거지. 뭐 45도, 135도를 반드시 해야 그거 아니지.